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몇 가지 방법들과 제품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탈모 극복기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탈모를 겪었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20년 처음 원형 탈모를 발견하게 됐어요. 위치는 정수리 쪽이었고 크기는 50원 동전 크기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생기고 끝일 줄 알았는데 한 1, 2주 사이에 땜빵이 군데군데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다발성 원형 탈모랑 전체적인 탈모가 같이 시작이 됐어요. 두피는 엄청 예민해져서 머리를 쓸어 넘기기만 해도 아팠고 또 어떤 날은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간지럽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두어 달 지냈고 다발성 원형 탈모가 더 심해져서 당시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행성 원형 탈모로 최종 진단을 내려주셨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100% 후천적인 이유로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 양쪽 집안 어르신들을 다 살펴봤을 때 딱히 탈모 유전자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저도 머리카락이 되게 얇은 편인데도 숱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미용실 가면 미용사분들이 제 머리카락 딱 잡으면서 와, 숱 진짜 많다. 오늘 오래 걸리겠는데요? 뭐 이런 말도 자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후천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회사 일이랑 인간관계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무렵이긴 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인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는 병원마다 이 나이 때 오는 탈모는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셔서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료 방법은 사실 저한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다 병원 갔을 때 젊은 나이기도 하고 처음 생긴 일이다 보니까 자연 치료가 될 거라면서 그냥 놔두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먹는 약은 여자들한테는 잘 안 준다고 하시면서 뭘 해보고 싶으면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로 했고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2주 간격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오래 복용하거나 투여하면 부작용이 있는 거라서 처음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3개월 차까지만 맞고 딱 그만뒀어요. 근데 이것도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게 아니어가지고 맞고 있는 동안에도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긴 빠졌었어요. 이거는 제 성격인데요. 뭔가 한 번에 여러 치료 방법을 병행하면 뭐가 나한테 잘 맞아서 효과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한 번에 하나씩 하자라는 생각이 뚜렷했기 때문에 주사를 맞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다른 거는 안 했어요.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실험하듯이 제 머리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치료가 끝날 무렵쯤에 머리가 아주 조금씩 자라는 게 보이기도 했고 완치에 대한 기대를 아예 버렸었어요. 왜냐면 그 머리카락 나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 하는데 그게 제 일상생활에 너무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냥 신경을 끄고 바르거나 먹는 약을 더 알아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자연치료 될 거라고 했던 병원에서 1, 2주 뒤에 경과보게 다시 오라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다시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심각하다면서 당장 치료를 권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되 그 외적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대신 그게 뭐든지 간에
머리카락이 하루 만에 뿅 하고 낫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2달은 꾸준히 그 치료 방법을 하시는 게 경과를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안 다루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 영양제랑 탈모 샴푸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카페, 블로그 다 뒤져보고 생활 습관을 제일 먼저 바꿔줬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백엔잎을 바꿔라, 머리 두는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꿔라, 뭐 전자파 때문이니까 기계를 만지지 마라. 이런 온갖 민간요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실천한 거는 식단이랑 머리 감는 법 바꾸기, 딱 요 2개입니다. 우선 식단은 제가 요리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만 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식을 안 하기 위해서 식단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보통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반찬이랑 국이랑 이런 게 다 풍성하게 나오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한식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2번째는 머리 감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머리가 긴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긴 생머리 스타일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 머리카락이 길면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게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샴푸하는 것도 머리를 말리는 것도 되게 영혼 없이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탈모에 걸리고 나니까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샴푸하고 머리 말리고 이럴 때 엄청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지근한 물 온도. 저는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 샤워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뜨거운 물에 좀 삶듯이 감았었는데 이 높은 온도가 두피에 열과 자극을 줘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탈모에 걸린 이후에는 좀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머리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꼼꼼한 샴푸. 그전에는 막 거품을 내고 문지르고 헹구고 이걸 빨리빨리 하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좀 영혼을 담아서 꼼꼼하게 해주고 있어요. 손끝에 적당히 힘을 주고 살살살살 두피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또 땜빵이 생긴 곳이 없나 만져보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할 겸 마사지도 조금씩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샴푸 성분이 두피에 잘 흡수될 수 있게 한 2, 3분 정도 놔둬요. 그럼 그 사이에 양치를 한다든지 몸에 거품칠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2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머리를 헹궈주고 있습니다. 3번째는 뒤통수까지 확실히 말려주기입니다. 귀찮아서 잘 안 보이는 뒤통수 같은 곳은 좀 덜 말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축축한 채로 오래 있으면 두피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머리를 말릴 때 아예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뒤통수를 어느 정도 말려주고 평소에 하던 대로 나머지 부분도 말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60% 정도 말렸다면 이제는 80% 이상은 꼭 말려주고 외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던 거는 두피 스케일링인데요.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했는데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탈모에 걸리면서 두피가 엄청 예민해지고 가려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를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벅벅 씻고 싶다는 욕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피 스케일링 제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사용을 해줬어요. 사용한 제품은 닥터포에어 시솔트 스케일러입니다. 이게 사용감이 머리에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엄청 화해지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느낌이 좋아서 몇 번 썼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소금 알갱이들 때문에 두피에 자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엄청 뻣뻣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쓰지도 않고 있고
또 아마 다른 스케일링 제품들 좋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되게 별거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제가 그동안 두피 건강에 얼마나 무심했었는지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습관들을 신경 써서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영양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영양제를 먹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탈모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맥주 효모입니다. 이름은 퍼펙토 프리미엄 독일 맥주 효모한. 머리카락이랑 손톱, 발톱 이런 게 다 아미노산이랑 또 뭐 비오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이 맥주 효모에 아미노산이랑 비오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모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계속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딱 머리가 자랐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탈모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성분이 맥주 효모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한으로 되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한 번에 한 40알 정도 먹어주면 됩니다. 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혀에 닿으면 살짝 그냥 비린 정도?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자로우의 오메가3랑 제너럴 라이프의 프리미엄 프로폴리스입니다.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뭔가 두피까지 깨끗한 피가 잘 순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봤고요.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친구가 선물로 사줘서 먹게 된 제품인데 전반적인 면역력을 올리려고 이 제품도 꾸준히 섭취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프로폴리스를 안 먹어보긴 했는데 이게 오줌 지린내가 나요. 그나마 프로폴리스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냄새가 덜 난다고 해서 친구가 사준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한창 챙겨 먹을 때는 맨날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이 안 가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챙겨 먹은 게 있는데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통을 버려가지고 여기에는 못 가져왔는데 사실 뭐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제가 먹었던 거는 이거고 원래는 제가 비타민 D랑 아연을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연만 먹으면 다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하나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로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 먹은 영양제는 모발에 좋다는 맥주 효모, 피를 맑게 해주는 오메가3, 면역력에 좋은 프로폴리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까지 총 4개 종류 먹었고요. 이 영양제들이 당시에 저에게는 필요한 성분들이었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하나 추천을 하자면 전 딴 거는 안 먹어도 이 맥주 효모는 탈모인들에게 가장 기본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하나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탈모 샴푸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요즘에는 젊은 세대도 탈모 샴푸 많이들 쓰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면 제품 후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광고고 또 그 중에서 절반은 탈모가 아닌 분들이 예방 목적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저 같은 탈모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효과 부분에서 솔직한 후기를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탈모 샴푸가 한 번 쓰고 바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제품군도 아니라서 저도 사실 누군가에게 탈모 샴푸를 추천해보라고 하면 참 뭘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써봤던 탈모 샴푸들을 리뷰해보고 샴푸 고르는 기준이라던가 그래도 썼던 것들 중에 가장 저한테 잘 맞았던 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사용을 해봤던 순서대로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제일 처음 써봤던 탈모 샴푸는 TS 올류 플러스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당시에 지드래곤이 모델이었나? 그 광고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브랜드였는데 탈모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격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통을 썼어요. 근데 제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썼던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용감이라든지 뭐 효과라든지 그닥 인상 깊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그 제품만 재구매를 하지 않았고 간단하게 그냥 기억에 남았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세정력이 꽤 괜찮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난했어요. 근데 유독 가격이 비싼 걸 보면 프리미엄 마케팅인가 싶다가도 좋은 원료로 만든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어른들에게 탈모 샴푸를 선물해야 한다면 저는 아마 TS 샴푸로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는 라로슈포제 키리움 샴푸입니다. 이게 풀네임이 키리움 안티 펠리큘레 샴푸잉 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탈모 샴푸에 실망을 좀 하고 방황을 하다가 알게 된 제품인데요. 이 샴푸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샴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놓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샴푸의 역할이 세정도 있지만 모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는지, 향이 좋은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키리움 샴푸를 쓰고 샴푸는 역시 두피에 맞는 거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두피 진정 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때 머리를 쓸어 넘기기만 해도 아프고 막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있고 간지럽고 막 이렇게 두피 고민이 나름 심각했는데 이 샴푸로 머리를 감고 한 2주 지나니까 두피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뭔가 그 거칠거칠하고 딱 맞는 니트를 입고 있다가 포근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약간 너무 광고 멘트 같은데 진짜 그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던 제품이었어요. 그 외에 사용감 부분은 그냥 모두 평균 정도로 크게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제품이었지만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이 샴푸가 정확하게는 탈모 샴푸는 또 아니거든요. 두피가 좀 진정되고 나니까 탈모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탈모 샴푸가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본 게 바로 이 닥터포에어 폴리젠 샴푸입니다. 이건 딱 짜서 거품을 내보면 엄청 밀도 있고 쫀쫀한 거품이 나요. 그래서 한 번만 짜도 거품이 진짜 풍성하게 나는 제품이라서 한 통을 다 쓰는데 다른 샴푸에 비해서 몇 주는 더 걸렸던 것 같거든요. 거품이 잘 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모발 볼륨감이 상당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모발 볼륨 어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예사로 보고 지나쳤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고 정수리 쪽 볼륨이 진짜로 살아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숱이 적은 분들께는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사용할 당시에 그 빠졌던 머리가 조금씩 자라날 때라 그런지 잔머리에 볼륨감이 생기니까 너무 부스스해 보이고 붕 뜬 듯한 느낌이 나서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최대 단점이 샴푸를 하고 나면 모발이 되게 퍼석퍼석해지거든요. 그만큼 세정력이 좋다는 느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완전 필수인 그런 샴푸였습니다. 그 다음은 라보에이치 탈모 증상 완화 두피 강화 샴푸.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써본 제품인데 사용감에 너무 놀란 샴푸였어요. 사실 그전에는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릿결이나 향을 좀 포기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탈모 샴푸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싶을 정도로 사용하고 나서도 머릿결이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가끔 귀찮은 날에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크림 샴푸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제품도 사용하고 나면 아까 이 라로슈포제 샴푸처럼 두피가 편안하기도 한데요. 확실히 뭐 크림 샴푸라고 해서 그런지 건조하지 않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카락이 지금 제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서 뻣뻣해지는 샴푸보다는 좀 부드럽게 머릿결이 바뀌는 그런 사용감이 좋은 이 샴푸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써본 닥터포에어 바이오 3 폴리젠 샴푸. 아까 소개해드린 폴리젠 샴푸를 제 친구가 되게 잘 쓰고 있어서 그 선물로 사주려고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거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뭔가 아까 그 폴리젠 샴푸보다 더 기술력이 들어간 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샴푸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근데 딱 쓰고 제일 놀랐던 거는 향. 파스 냄새가 엄청 나요. 그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는 허브향이라고 되어 있던데 엄청 좋게 말해서 허브향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파스 냄새였거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게 그 머릿결이 이제 안 뻣뻣해지더라고요. 원래도 거품은 잘 났었고 뿌리 볼륨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는데 머릿결까지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개인적으로는 폴리젠 샴푸보다는 바이오3 샴푸가 더 호감이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폴리젠 샴푸에 비해서 그 거품의 쫀쫀함이나 밀도 같은 거는 좀 덜해요. 그래서 닥터포에어 제품은 뭔가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한 제품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품들 리뷰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샴푸를 써보면서 느낀 점은 결국 머리카락이 붙어있고 자라나는 곳은 두피이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두피 건강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쓰고 나서 두피가 편안하고 또 건조하지 않고 세정력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머릿결이 너무 뻣뻣해지지 않는 사용감을 갖춘 샴푸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보에이치 샴푸가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한다고 느꼈고요. 그러다가 좀 두피가 많이 예민해진다 싶으면 이 라로슈포제 샴푸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영상은 끝이고요. 제가 탈모 극복 영상을 올리고 몇몇 분들이 그 영상에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머리 꼭 잘하실 거니까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